네, 오늘은 제 북리뷰 책은 1만 권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1만 권 독서법이라는 책이고, 저도 이게 그렇게 잘 나가는 줄 몰랐는데 한 네이버 리뷰만 하더라도 한 300회 넘더라고요. 아무래도 출판사의 힘도 있고, 네, 그리고 읽기가 되게 좋아요. 이거 꽤 인사이트를 얻을 만한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고, 공교롭게도 제가 추천한 책들이 좀 품절이나 일시 품절되어 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독서법 책을 한 몇십 권을 읽었을 텐데 그래도 꽤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용적인 독서를 하실 때 이 책이 적당한 수준의 속도를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부담 없게 금방 술술 읽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사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정도만 해도 거의 핵심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어, 오히려 책을 읽는 것보다 제가 요약 정리한 게 더 이해는 더 쉬우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책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화면 공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생님들도 항상 책을 보실 때 목차를 좀 보시면 이 책이 어떤 걸 말하고 싶은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은 표지만 보면 알다시피 인생, 운명, 뭐 세상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 책은 그래서 개요를 잠깐 말씀드려보면 제목은 일만고 독서법이고요. 부제는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게 부제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인남이 아스시라는 사람이고요. 출판사는 대형 출판사 중 하나인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차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따 책에 있는 책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 텐데 목차는 좀 정도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지를 예측해 보세요. 그래서 1장을 보면 느리게 읽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착각. 그래서 100% 기억하는 독서가 아니라 1%를 만나는 독서를 하자. 우리 편안하게 책을 읽자. 그리고 정보의 과잉 시대에는 새로운 읽기 방식이 중요하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마인드셋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장은 어떻게 많은 책을 읽을 것인가. 그래서 다도 리듬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독서에 대한 습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3장과 4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3장에는 효율적인 독서법으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인용을 하는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4장은 키워드 독서법이에요. 그래서 넘겨 읽으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떻게 나의 생활 속에 접목시킬지 그런 팁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목차를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개요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 이해를 보면요. 우선 저자 같은 경우는 인남이 아스시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서평가예요. 서평가 시절에 하루에 한 권 책을 읽고 서평을 썼어야 됐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만권 독서법의 어떤 노하우를 터득하게 됐다라고 하고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책을 잘 읽었던 사람은 아니었고 한 페이지를 읽는데 5분이 걸릴 만큼 지독하게 느리게 책을 읽었는데 서평 쓰기를 통해서 자신만의 독서법을 터득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스 루더는요.
우선 책을 읽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연간 700권을 읽는 독서법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이 알려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술 목적은 하루에 한 권 세상을 만나는 독서 비법을 통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플로우 리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독서 비법을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네,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을 썼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자 이해였습니다. 도서 주제는 이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1만 권 독서법은 100% 기억하려는 독서가 아니라 넘겨 읽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파악하면서 읽는 방식이고요. 이 독서법을 통해서라면 하루에 한 권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독서 코딩인데요. 저는 이 책의 제목을 하루 한 권의 세상을 만나는 1만 권 독서법이라 해보고, 아까 그 목차를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네. 제가 생각한 그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런 목차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거든요. 읽으면서 정리하면서 계속 바꿔요. 책을 재구성해 나가고 저만의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큰 목차를 1만 권 독서법 기초, 그리고 방법, 실천,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1만 권 독서법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거는 마인드셋인데, 이때 다동 리듬을 만들래요. 다동 리듬.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선 중요한 거는 독서를 뭔가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뭐 독서를 공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학창 시절 때문에 그런 습관들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다른 강의에서 얘기 드린 적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도서 대여점을 하세요. 거의 20년 넘게. 25년은 벌써 25년이네 벌써. 네. 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만화책을 많이 읽었겠죠. 근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책을 안 읽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시간에 교과서 한 자라도 더 봐야 되고, 그리고 학교에서 내주는 그런 숙제에 대한 책들은 성인이 봐도 이해가 안 될 만한 책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점점 책을 안 읽게 되고, 그 이후로 저는 1년에 한 권도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통틀어서 20대 초반 때까지도 그랬어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공부라 생각하지 마라. 뭔가 특별한 것으로 파악하지 마라. 우리는 등산, 달리기, 취미같이 어떤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다동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다가 주석을 쓰시면 저한테 보여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주석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어떤 게 필요하냐? 매일 같은 시간에 책을 읽으려고 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다동 리듬을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 독서 장소와 상황을 정하기. 세 번째, 빨리 읽을 만한 책 중심으로 고르기. 네 번째, 어제와 다른 책을 읽기. 다섯 번째, 일상에 적용하기 쉬운 독서 습관을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하루에 10분 정도 책을 읽는 것부터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일어나자마자 책을 꺼낸대요. 머리 맡에 책을 놔두고 비몽사몽이라도 어쨌든 읽으려고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처음에 비몽사몽일지 몰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의식이 점점 깨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라도 먼저 하루에 10분 책 읽기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둬라. 그냥 10분이 아니라 뭐 업무 시작 전에 보겠다. 점심을 먹은 다음에 보겠다. 뭐 자기 전에 보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습관을 들이기가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도 인지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득이 되는 게, 그 인지과학에서는요, 우리가 시간 계획을 잘 할 때 몇 시 하겠다라고 정하는 것보다 어느 상황이 됐을 때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게 더 좋은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뭐 약 먹기, 뭐 몇 시에 약 먹기 이런 거라기보다 뭐 9시 뉴스, 8시 뉴스 시작하기 전에 약 먹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건 기반으로 어떤 습관이나 시간 계획을 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의 습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왕 내가 독서를 한다라면 독서가 잘 되는 장소와 그 환경을 좀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책을 읽기 전에 뭐 커피를 내린다, 뭐 에스프레소 한 잔 먹으면서 한다, 네, 뭐 창을 열어서 환기시킨다. 그래서 독서가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장소를 정해 놓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빨리 읽을 만한 책 중심으로 고른다. 왜냐면 이 책 자체가 고전을 위한 독서법은 아니에요. 이거 그 소설을 읽는 독서법은 아니고요. 어떤 실용적인 책을 읽기 위한 독서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을 잘 구분해야겠죠. 읽지 않아도 되는 책. 여기서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라는 거는 책이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가 없는 책은 나한테는 지금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인 거예요. 그리고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소설이나 스토리가 있는 책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도 속도 훈련을 하면서 해보면서 모든 거를 다 빨리 읽는 훈련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소설 같은 거는 스토리가 있는 건데 빨리 읽을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왜 좀 의문이 많이 됐. 그좀 저한테 설득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속도 훈련할 때. 네, 그래서 속도 훈련할 때는요, 소설로 하기보다 비문학, 자기 개발 관련 책들을 가지고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의 종류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빨리 읽어야 되는 거지, 모든 책을 한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다른 책 읽기. 이것도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책 한 권을 이렇게 오랫동안 매달리면 지치더라고요. 질리고 그 책이. 네, 저도 마찬가지로 책을 최대한 하루 이틀 안에 보려고 해요. 웬만하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위주로 읽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 이틀 안에 잘 정리해 놓고 그냥 나중에 보더라도 또 보더라도 책 한 권을 10일 이상 매달리지 말고 최대한 어제와 다른 책을 보도록 노력을 하자. 그래서 60분간 집중적으로 읽기를 의식해서 실행을 해가지고 책의 전체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자라고 해요. 네. 책을 우리가 부분만 읽으면 부분밖에 모르잖아요. 저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끝까지 읽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충 읽더라도. 안 그러면 우리 그냥 인터넷 기사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부분만 볼 거면. 그래서 우리가 책 자체가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60분간이라도 한 번에 읽는 습관을 들여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두뇌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두뇌를 못 믿어서 그런 거지,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돼요. 트레이닝이 되면. 네, 그래서 꼭 똑같은 속도로 차근차근 읽으려는 습관 이제 버리시고 우리가 빨리 읽을 수 있는 두뇌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상에 적용하기 쉬운 독서 습관 만들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 저자는 아침 10분 독서를 한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머리맡에 있는 책을 집어들고 읽는데 이런 것들이 잠든 두뇌를 깨우는데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뭐 다 적용하시려고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방법들이, 노하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것들을 나중에 나중에 책에다 싣는데 여기 이 저자는 앞에다가 실어 놨어요. 네. 그리고 이 저자는 독서법을 비교를 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독서법을 스톡형 리딩, 그리고 저자가 주창하는 그 독서법은 플로우 리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톡형 리딩은요, 말 그대로 쌓아놓는 리딩이에요. 독서법이에요. 예, 그래서 책의 내용을 머리에 담아두는 데 무게를 두는 기존의 독서법이고, 100%를 기억하는 독서법. 이게 이제 공부를 독서라고 생각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의 문제점은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두뇌는요, 읽는 속도랑 이해도랑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 꼼꼼히 읽는다고 우리가 두뇌가 더 잘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야가 더 좁아져가지고 더 기억이 안 나요. 저희 생각 코딩 배우신 분들 아시죠? 청킹. 청킹이라는 건 넓혀가지고 의미상의 덩어리를 더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꼼꼼히 읽으려고 하는 것보다 의미상의 덩어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더 잘 기억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 두뇌의 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고 덮었는데 뭔가 많은 내용들이 기억이 안 나.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머리 남아 있고 몇 개라도 기억이 나. 그러면 그게 나한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남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죠? 안 읽은 것보다는. 네, 그런 생각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너무 진지하게 책을 읽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스틱이라는 책에서 유명한 그 용어 나오잖아요. 스틱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마케팅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틱이라는 책 꼭 한번 읽어보세요. 스틱. 네. 카피라이팅과 관련된 책인데 거기에 유명한 용어 자체가 지식의 저주라는 게 나와요.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제 자신의 이제 어떤 고정관념에 빠진다라는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자가 말한 건지 편집자가 그 역자가 이렇게 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정독의 저주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톡형 리딩은 좀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저자는 플로우 리딩이라는 독서법을 말을 하고 싶은데 이 플로우 리딩은 시대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인터넷 뉴스라든지 SNS를 통해서 좀 적당히 읽는 법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네. 그래서 이 독서법은 책에 쓰인 내용을 자신의 내부로 흘러들이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독서법이라 하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 나와요. 네. 쉽게 이야기하면 넘겨 읽는 거야. 네. 넘겨서 읽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에 적합한 사람들은 스톡형 독서에 사로잡혀 가지고 방 한 구석에 펼치지도 않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들에게 네, 적합한 독서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이거를 뭐 100% 동의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사둔 책 중에 읽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쨌든 책이 사 있으면 한 번씩은 펴보기 때문에 네, 너무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 집에 책이 있는 거는 네,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특징은 이런 플로우 리딩은 100%가 아닌 1%를 만난 독서법이고요. 두 번째, 음악을 들으면서 듣듯이 편안하게 책을 읽는 독서 방식이고, 세 번째, 정보과잉 시대에 꼭 맞는 새로운 읽기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려보면 어차피 한 번은 정독으로 한 달 후에 1%밖에 안 얻는다면 차라리 일주일 동안 10권의 책을 빨리 읽어가지고 10%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을 깊이 읽기보다는 많은 책으로부터 작은 조각들을 모아 큰 덩어리로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레고를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는 말인데 좀 다양한 예시나 생각의 전환을 좀 시켜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고를
생각해 보면 레고 수가 없으면 우리가 그 조립도 잘 못하잖아요. 재미도 없고. 어쨌든 덩어리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 더 우리가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뭐 독서 전문가분들 중에서 우선 책은 다독이 먼저다라고 주창하시는 분들의 의미가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1%를 만나는 독서라는 거고요. 플로어 리딩은. 그리고 음악을 듣듯이 편안하게 책을 보는 독서다. 제가 말씀드린 다른 독서법 특강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의 악보, 멜로디는 기억할지 몰라도 거기 가사를 다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악보나. 그런 것 같이 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책 읽기의 공통점은 한 번 듣거나 읽는다고 모두 기억되지 않는다. 그래도 마음에 어떠한 작용을 끼치고 무언가 남기는 행위다. 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책을 읽어야 된다. 100%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 이제 디지털 시대 정보 홍수 속에서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기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이런 방법이야말로 이 정보 과잉 시대에 꼭 맞는 그런 독서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플로어 리딩과 스톡형 리딩 비교해봤고 이 자체가 1만권 독서법의 기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만권 독서법의 방법인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플로어 리딩인데요. 이 자체가 인용 독서법과 키워드 독서법이라는 말로 제가 제 나름대로 바꿔봤습니다. 용어를. 네, 첫 번째, 인용 독서법. 인용 독서법은 어떤 배경하에서 말을 하는 거냐면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기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계속 읽기만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숨을 들여 마시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쉬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인풋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용독서법은 우리가 쓰기 위해 읽는다는 의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거는 이 저자가 서평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닐까 싶어요. 서평이라는 그 서평을 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책을 읽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쓰기와 조합이 되는 호흡 독서법. 그래서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는 거니까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바꾸자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인연 독서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인연 독서법은 뭐냐면 가치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면서 읽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한 줄 샘플링 기법이라고 해요. 뭐 이름을 좀 멋지게 붙인 건데요. 그냥 우리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존에 우리는 하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기억하고 싶은 부분이나 책의 요점을 뽑아가지고 적어보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A4 용지를 준비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옮겨 적는 방법이고요. 이거 우리가 많이 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선 리믹스 음원 같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한 줄 에센스라는 거를 선정해자. 여기에 샘플링, 그러니까 인용 목록들을 많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걸 좀 정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반드시 또 한 줄 리뷰를 써보라는 거예요. 이 밑에다가.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인용 밑에다가 자신의 생각을 한 30자에서 40자 정도 되는 한 문장으로 한번 책에 대한 느낌을 또는 감동을 적어보는 것까지 하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책을 한 권씩 꼭 여기까지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고
이때는 뭐 손글씨를 추천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부분만 이용하게 되고 성취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펜은 매끈하게 써지는 펜과 그 인용 목록 같은 경우는 A4 용지를 활용하고 한 줄 에센스라든지 한 줄 리뷰 같은 경우는 A5 사이즈의 수첩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손글씨라고 꼭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왜냐하면 컴퓨터가 디지털 방식이 효과가 없는 거는 우리가 디지털 방식으로 할 때 단순히 타이핑만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에 디지털 기기 기반으로 정리하더라도 저처럼 정리하면 손글씨보다 훨씬 더 머리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꼭 손글씨만이 답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저자의 얘기니까 적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인형독서법의 그 의의는 핵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독서법이고, 독서의 군더더기를 좀 버리는 방법이고, 또 읽었을 당시에 그 느낌을 되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네. 그리고 이 인형독서법을 통해서 우선 책의 정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걸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책의 어떤 점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신만의 노하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습관으로는 우선 나는 어떤 책에 자극을 받는 편인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고방식을 좋아하는가, 세 번째 나는 앞으로 어떤 책을 읽고 싶은가, 이런 먼저 자신이 성향을 먼저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1년이 다 12월 말쯤에 자신의 베스트 책을 한 권 골라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매년 그렇게 형성이 되면 자신의 어떤 그 독서의 그 습관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스토리가 완성될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형 독서법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 줄 샘플링, 한 줄 에센스, 리뷰, 이 순서로 많은 인용 문헌 뽑은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꼭 적고 자신의 한 문장을 꼭 써보는 것까지가 돼야 인용 독서법이라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중에 혹시 한 줄 리뷰를 안 써보신 분은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 독서법은 인용 독서법을 같이 인용 독서법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말인데요. 결국 이게 이 저자의 플로우 리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선 소제목 단위로 넘겨 읽으면서 요점을 파악하는 키워드 독서법인데요. 기준은 넘겨 읽기는 하는 건데, 이 넘겨 읽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스킵 화면에서 읽는 거에 대한 기준을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을 때 저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부분들을 혼자 꽂히셔가지고 열심히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우, 그 저자가 좀 감동적인 문장 하나 쓰니 거기 꽂히셔가지고 밑줄 쭉 긋고 그렇죠? 별표 쳐놓고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뭐 통계 자료 같은 거, 이런 통계 자료 있으면서 되게 그 밑줄 그시고, 네, 저자의 어떤 이야기 막 더 감동하시고, 네. 근데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저자와의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저자 그 특히 이제 한국의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의 책들 보면요, 앞에는 거의 예를 들어 독서법이라 할게요. 독서법에 대한 거라고 봤을 때 독서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뭐 5장 중에 4장까지 쓴 다음에 마지막에 나의 독서법은 이거다, 강의 들어라, 이렇게 끝나는 책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독서법이나 책 쓰기 책들 중에서. 네.
저는 이제 그런 책은 안 사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그 책을 100% 똑같은 속도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책들도 되게 느리게 읽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넘겨 읽을 수 있는 어떤 습관이 되면 뭐 그런 저자 이야기 많이 하는 거라든지 뭐 사례가 많은 것들은 그냥 빨리 읽으면서 지나가 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있는 거예요. 이미.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차피 책 한 권 만들려고 사례 많이 집어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뭐 아예 뭐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 최대한 빨리 넘겨 읽으면서 할 수도 있는 독서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약간 위기감 부추기는 표현들 이런 것들도 넘겨 읽을 수 있어야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1단계 독서법은 머릿말과 차례를 먼저 잘 읽고 그렇죠? 사실 머릿말과 차례를 잘만 읽어도 책 읽기가 아주 쉬워지고 어 저술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리고 차례 목차가 결국 책 쓰기에 뭐 과장하자면 뭐 최소 3분의 1 이상이거든요. 그쵸? 목차 짜는 게. 사실 목차를 짜는 걸 잘 못하셔 가지고 책을 못 쓰는 거거든요, 대부분. 네, 그래서 그 목차만 잘 읽어도 흐름만 잘 파악해도 책 읽는 거는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네. 2단계는 이 저자는 처음과 마지막 5줄만 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느 정도 또 타당한 말을 하는 거는 어쨌든 앞에 뒤에 읽으면 어 중간에 내용이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나는 뭐 신박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3단계는 키워드를 정해 읽는다. 그래서 먼저 책을 읽는 목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독서에서는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는 게 속독이든 정독이든 항상 나오는 얘기예요. 독서법 체계에서는요, 꼭. 근데 그 목적을 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저자는 키워드 자체가 그 목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본인이 놓치고 싶지 않은 키워드를 먼저 몇 개 정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면서 검색하면서 읽는 방식을 써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4단계는 먼저 자신만의 어떤 자신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독서 리듬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제가 포토리딩 독서 그 리뷰했을 때 혼자 자기 암시를 건다고 말씀드렸죠. 넘기면서 편안하다라는 암시를 하면서 읽는다고 말씀드리는 것 같이 독서라는 것도 우리가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태려면 자신의 어떤 가장 편안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리듬이 어떤지 패턴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먼저 정하고 그것만이 아니라 뭐 더 빨리 읽어보기도 하고 좀 느리게 읽기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읽어야지만 조금 더 단조로움을 피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저는 뭐 이거 2단계 빼고는 1, 3, 4는 저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줄을 긋거나 여백에 글을 쓰지 말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어차피 우리가 밑줄을 긋는 행위가 뭐예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 밑줄을 긋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밑줄을 그으면 밑줄을 그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그 내용을 머릿속에 안 집어넣고 다시 보면 되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네. 그래서 근데 솔직히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크랩하고 밑줄 긋는 것들을 잘 안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었을 때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기억력과 관련된 책들의 그 전제가 뭐냐면 기억력은 기억하려고 해야지 기억이 된다라는 게 전제예요.
우리 기억이 전제거든요. 의식적으로 내가 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의식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할 때는 당연히 밑줄 그어야겠죠. 시험 공부도 하고 여러 번 볼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실용적인 독서를 할 때는 밑줄을 그렇게 많이 그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밑줄 그면 예, 중고로 책 팔기도 안 좋고 하니까 본인도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네, 저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본인은 책을 읽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만 권 독서법의 방법이었는데, 크게 인용 독서법, 키워드 독서법이 있다. 그래서 한 줄 리뷰, 한 줄 에센스, 한 줄 샘플링, 이 세 가지 방법이고요. 키워드 독서법은 소제목 단위로 넘겨 읽으면서 핵심을 파악하는 그런 독서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1만 권 독서법 방법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1만 권 독서법 실천인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독서 계획 세우기. 두 번째, 책을 만나는 장소 다각화시키기. 세 번째, 정기적으로 책 처분하기. 네, 그래서 독서 계획 세우기부터 보면요. 우선 이 저자의 계산으로 일주일에 6권, 하루 빼고 6권 읽고, 그러면 대략 월 25권 정도로 읽는 꼴이 되고, 또 이게 연간으로 하면 한 300권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이 생활 자체가 독서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습관을 만들려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방법은 계획에 따라서 하루 한 권을 어쨌든 다 읽어버리는 거. 아까 한 줄 리뷰 쓰는 거, 한 줄 샘플링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작업 아니잖아요. 하루 10분 읽는 것도 어려운 거 아니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정독이 넘겨서 읽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권을 다 읽는 습관을 들여보고, 다음 주에 읽을 책을 고르는 날을 뭐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정해보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권은 좀 내키지 않는 책도 좀 넣어서 좀 다양한 분야의 어떤 그 견문을 또 넓히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잘 될까 싶긴 한데 나름대로 이것도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 있는 거에 타서 있는 방식이어가지고, 네, 저도 이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독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만나는 장소를 다각화시켜라.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인터넷 서점으로만 보면 제목이 낚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죠? 특히 일본 번역 책들은 사놓고 후회하는 책들이 많아요. 네, 똑같은 책을 사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꼭 오프라인 서점을 가보는 거가 좋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서점도 요즘에 책이 요즘 베스트셀러는 물론 아주 좋은 책들은 그냥 베스트셀러 되지만 최근에는 아무래도 마케팅이 좀 강해요. 출판 시장이요. 음악 시장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오프라인 서점만 가서는 좋은 책을 만드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뭐 도서관을 가서 또는 중고 서점을 가서 예전에 있던 다양한 좋은 책들도 좀 더 많이 만나보는 그런 시간들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재미있는 거는 정기적으로 책을 처분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내용은 일반 책에서 잘 안 나오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좀 집에 있는 책들을 좀 처분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우리가 방이 좀 정리가 되니까 마음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책이 이제 비워졌으면 또 새로운 책들과 만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즐거워지는 설레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방법으로는 우선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책 등이 좀 보이도록 꽂아놓고 나름대로 뭐 좀 잘 분류를 해놔서 오래된 책부터
우선적으로 불필요한 책들을 좀 추려내자. 네, 그래서 옛날 책들 중에서 내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거를 이제 과감하게 좀 추려내는 거. 네,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정리의 기본이 이제 버리는 것부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모든 의식과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하루 한 권의 세상을 만나는 독서법 정리를 해봤고요. 정리 이제 해서 말씀드리면 이 저자는 본인이 뭐 속독을 따로 배우진 않았대요. 네, 본인이 터득한 거래요.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뭐 누나를 안구 운동을 하는 거는 안구 운동을 하는 그런 속도법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저게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더 우리 뇌를 믿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 자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으시고 지금 저를 보실 때 눈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얼굴 볼 때 눈, 코, 입 따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 전체를 인식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매핑으로 제가 구조적으로 정리해서 봤을 때 선생님들이 왜 이해가 잘 돼요? 하루 한 권 읽지 않잖아요. 이 전체를 통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더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두뇌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두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믿으시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들을 나름대로 터득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1만 권 독서법에 대한 리뷰를 마쳐봤습니다.